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7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약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약 하락했습니다. 자, 둘 다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장 후반, 장 이제 마지막쯤에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하락이 나오면서 애매하게 마무리를 했고,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뭔가 어떤 한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관망세가 짙은 것 같고요. 외국인은 461억 코스피 매수했고요. 기관은 2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전체적인 수급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세력이 계속 매수하는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하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다 털고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진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그런 추세가 코스피 차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여기서 61선을 깨버리는 강한 음봉이 나온다면 21선이 강하게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락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역배열로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증시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체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21선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금액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다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면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 열심히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는 이런 수급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21선과 61선의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버티는 듯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제 악재가 좀 나오게 된다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는 점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좀 주의를 하면서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1154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21선 따라서 서서히 이제 저점을 올려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확실히 상향 추세로 진입을 했고요. 이제 곧 48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환율이 1200원대로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에는 하반기 말 정도에는 1180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환율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증시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이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좀 올라가지만, 디커플링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비슷하게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나스닥, 다우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이제 약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분명히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선물 지금 뭐 다우존스, 나스닥 보합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조금 하락하고 있고 유로톡스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자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1.25%로 계속해서 이제 1.3% 아래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기 회복이 점쳐지면서 강하게 이제 올라가던 그 흐름과는 좀 반대로 떨어지는 추세에 계속 갇혀 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그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듯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좋게 뉴스가 떴었죠. 네. 오늘 네. FDA 승인이 일상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병용 투약이죠. 병용 접종 일상 FDA 승인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내 접종과 그 다음에 비강내 접종의 병용에 대한 미국 임상 일상 진입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도 뭐 참고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늘이 상장 날이었죠. 그 옵션에 대해서 상장 날이었는데 그때도 옵션 상장일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런 재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호재를 띄우고 좀 호재답지 못하게 많이 상승을 못한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다음 날에 바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일단은 원래는 이제 44,000원 정도를 찍고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일 한번 44,000원까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1선 라인 아직도 살아 있고요. 여기서 빨리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 5만 7천 원인가요? 이 정도 라인까지는 확실히 힘을 주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흥생명과학이 손돌리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요일까지는 경고 종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금요일까지 조금 상승을 시키면서 뭐 적당히 마무리를 해주면 그렇게 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진원생명과학이 1차 파동이 나왔고 지금 횡보를 좀 하다가 분명히 어느 날에 2차 파동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mRNA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계속해서 부스터 샷이라든지 아니면 수급 부족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4분기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이제 8월이죠. 8월이면 9월, 10월, 11월이면 이제 VGXI가 완공을 하고 실제 시생산에 돌입을 할 겁니다. 그쯤 되면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플라스미드에 대한 가치가 나오면서 그 실제 이제 고객사들이 좀 오픈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계약 금액들이 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진원생명과학 주가가 상당히 이미 높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번 고비만 좀 잘 넘기면 저는 분명히 큰 상승이 다시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계속 이제 고점 이 5만 중반선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자, 이 정도에서 반등을 빨리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신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사모펀드 그다음 뭐 사모펀드도 좀 많이 매도를 했었죠. 그다음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진원생명과학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도 13% 후반대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은 없고요. 최근에 이제 100만 주 갑작스럽게 샀다가 또 100만 주를 매도하면서 하루 만에 팔아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는데요. 분명히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털고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저는 어느 정도의 매집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집 과정이 끝났을 때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그냥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입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백신에 대해서 그 GLS 5310인가요? 중화 항체 수치도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제 9월 달쯤에 이 코스프레이 관련해서 임상이 데이터가 분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대학이었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열심히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그 코스프레이에 대한 효과 혹은 그 다음에 또 플라스미드에 대한 그 이슈가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진hen생명과 계속 주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4,000원 올라서 90만 8천원이죠. 그래서 90만 원을 회복을 했고요. N자로 다시 한번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저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에 드디어 탄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항을 한번 받았지만 N자로 21선 딛고 바로 반등을 하는 모습. 이제는 상단 라인을 21선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아주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18,000주기 하지만 거의 뭐 한 주에 1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요. 이게 180억 정도입니다. 연기금이 18,000주가요. 그래서 지금 100억 이상씩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는 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 상당히 통 크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만큼 미래의 가치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넥신이고요. 제넥신도 200원 하락했고 일단 얘는 저는 이 쌍바닥 라인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주가를 빨리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재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쪽에서 그 임상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주가가 좀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상으로는 저점을 찍었지만 그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가적인 더 이 결과가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뭐 외국인 기관 양매도 하면서 뭐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5,000원 상승해서 16만 2,5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네, 결국에는 이제 상승을 위한 위로 방향을 트는 것 같고요. 쌍바닥 정도 다지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리는 모습. 그래서 수렴 패턴 구간에서 위로 뻗어나간 구간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봉도 네, 적절히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위로 방향을 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직스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삼성바이오직스와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백신 허브로의 그런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기업이죠. 그 두 기업이 힘을 좀 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투자자는 외국인 13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13만 주면 엄청나죠. 네, 아주 많이 매수를 한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매수를 하면서 서서히 모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특히 연기금이 또 다시 한번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아주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좋아 보입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셀리드가 최근에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이제 쌍바닥 정도 다지는 정도까지 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반등을 해주면서 네,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한번 뚝 떨어지고 다시 한번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요. 21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모으다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또 쌍바닥 찍고 바로 V자로 올라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61선 받치면서 라인을 다져간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네, 반등을 좀 했지만 반등을 좀 해야 되지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음봉이 뜨면서 좀 하락을 해가지고 이번 달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는 좀 반등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리드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이 조금 매수하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바이오직스고요. 900원 상승해서 36,900원. 자, 유바이오직스가 이제 이 하락 지지선을 좀 깨버리면서 37,8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오늘도 그 정도까지 올리다가 네,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일선 아래에 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요 정도에서 하락을 끝내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이 쌍바닥 라인을 깨면서 내려간 것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좀 부족하고 분명히 유바이오직스가 상승이 좀 나오면서 바로 이 라인을 회복을 바로 해준다면 저는 다행스럽게도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더 하락을 하면서 121선까지도 깨버린다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백신 테마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좀 기다려 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주봉상으로도 아슬아슬하게 20주선 받치고 있어서 한 번 더 네, 반등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하면서 네, 올랐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요. 유바이오직스도 자,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확인했고요. 아무래도 이 바이오 종목들이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조정을 받고 크게 좀 밴드를 크게 잡고 횡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유바이오직스도 그렇고요. 유바이오직스라기보다는 셀리드가 그렇고요. 진원생명과학과 셀리드가 좀 비슷한 것 같고 분명히 이제 백신 쪽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이 커질 것이고
지금 코로나 확산세를 보았을 때는 쉽사리 진정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부스터샷도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신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국산화된 그 백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삼성바이오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기업들이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진원생명과학도 분명히 크게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조금은 뭐 재미없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닉신 같은 경우는 네, 조금은 이제 불안한 모습이 그 결과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주가도 좀 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결과가 좀 좋지 않다면 주가가 많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확실히 어느 정도 네, 가시화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